딱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전체 GDP의 89.4%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주요국 평균인 59%를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셨거나 추가 대출로 자산을 불릴 계획이었다면 오늘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직격하는 시한폭탄이 될 겁니다. 정부가 드디어 그 폭탄의 안전핀을 뽑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거대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동안 대출이라는 이름의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을 쉬어왔죠. 숨이 가쁠 때마다 은행은 산소를 더 넣어줬고 우리는 그 덕분에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장인 정부가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겠습니다. 스스로 숨쉬지 못하는 환자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1.5% 이내로 묶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돈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배반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뜻이죠. 그동안 우리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다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집을 사는 이른바 부채의 선순환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콤한 잔치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흐르는 돈줄 덜어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전기 회로를 끊듯 금융과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잘라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영끌이나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9.4%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적정 신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채라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은 파도가 한 번만 쳐도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 가장 아픈 부위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 나온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소위 다주택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실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그동안 관행처럼 해주던 이것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단숨에 조여버린 이 파격적인 조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의 자산 계획은 오늘부로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분들은 가슴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정부가 던진 이번 대책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바로 여러분의 목전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이야 뭐 나중에 만기되면 연장하면 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 당연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삭제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다주택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경제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에 비유했죠.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여러 개의 호흡기를 동시에 꽂고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호흡 능력이 아니라 은행이 밀어넣어주는 산소, 즉 대출 연장이라는 관행에 기대어 자산을 부풀려온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내린 결론은 냉혹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산소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꽂혀있던 호흡기를 강제로 뽑아버리겠다는 하향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잘 내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시장의 룰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룰이 파괴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이 안 된다는 말은 곧 만기 날짜에 맞춰 수억 원의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뜻입니다. 현금이 넘쳐나지 않는 이상 결국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 수요로 정의하고 이들이 누려온 과도한 레버리지의 혜택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유일한 방패막이로 세입자 보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예외적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비가 아니라 유예일 뿐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완납하든지 아니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매도하든지 말이죠.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덫을 놓은 셈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이용해
손쉽게 자산을 불려온 이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는 의지가 익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버티기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죠. 팩트는 날카롭고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대출 연장 거부가 일반적인 루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혹시 나는 개인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나 법인으로 우회했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큰 함정에 빠져 계신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가장 독하게 마음먹은 부분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꼼수와 편법을 부리는 투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금융시장 퇴출 계획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다는 말, 이번엔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촘촘한 그물망이 여러분의 뒤를 쫓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감시체계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괜찮겠지? 혹은 법인 세워서 돌리면 안 걸리겠지?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을 1초라도 하셨다면 오늘 밤 잠은 다 자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적발한 편법 대출 사례만 무려 3,000건이 넘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이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꼼수로 자산을 불리려던 분들에게는 이제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레드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경제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에 비유했었죠. 그런데 이 환자 중 일부는 병원 몰래 산소통을 빼돌려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습니다. 기업 운영하라고 빌려준 사업자 대출이라는 산소통을 가져다가 정작 본인의 부동산 투기라는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한 겁니다. 정부는 이제 이 부정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도외 유용이라는 이름의 이 꼼수는 이제 즉각적인 대출 회수는 물론이고 수사기관 통보라는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만 수백 건의 사업자 대출 유용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하듯 샅샅이 뒤질 예정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생산활동, 즉 물건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는 곳에 쓰여야 할 돈이 부동산 쇼핑에 쓰이는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의지죠. 이건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청소입니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편법 세력을 아예 뿌리 뽑아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영리한 꼼수보다 정직한 생존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시장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수조 원의 자금을 퍼내어 대한민국 미래를 먹여 살릴 혁신 산업으로 흘려보내려 합니다. 고인물을 억지로 뽑아내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거대한 물길 바꾸기가 시작된 것이죠.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때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자산은 정부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부동산 카드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 규제와 투기 근절은 결국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그림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 미쳐있던 나라가 금융 배전환을 거치고 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집값 하락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까지 뒤흔들 이 거대한 변화의 결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마지막 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집값 잡기용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빈산의 일각만 보고 계신 겁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겠다는 설계도를 꺼낸 겁니다. 이 설계도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앞으로 10년 뒤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댐에 갇힌 고인물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자금이 혁신적인 기업이나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로지 집이라는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썩어가고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정부의 강수는 사실 이 고인물을 퍼내어 새로운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거대한 수로공사의 시작입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줄을 강제로 끊어내고
그 에너지를 AI, 반도체,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의 골목골목마다 각인시키려 합니다.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신 장기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가계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부동산의 몸집을 줄여야만 대한민국이라는 선수가 다시 가볍게 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팩트는 아픕니다. 하지만 이 아픈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저성장과 거품 붕괴라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언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를 과감히 던져버려야 할 때입니다. 기줄 내서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내실을 다지고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진짜 실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십시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국가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가 실제 부동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 어떤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지 정밀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진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구체적인 타이밍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기회를 엿보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정부의 발표가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연 선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골든타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며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데이터와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낚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다주택자들의 산소호흡기인 대출 연장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 공급이 중단된 다주택자들은 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무거운 짐, 즉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급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단순히 매물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로가 막힌 사람들이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문 앞으로 몰려드는 엑시트의 시작입니다. 매물이 쌓이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앉게 마련이죠.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고여있던 거품을 걷어내려 합니다. 억지로 부풀려진 시세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춘 정상 가격으로의 회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 세력에 밀려 변두리로 쫓겨났던 실거주자들이 다시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팩트는 명확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완전히 걷어내고 그 자리를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채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집이나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 때일수록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매물을 던질 때 어떤 지역의 어떤 아파트가 끝까지 가치를 유지할지 선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예외 인정 같은 틈새 정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은 현실이 될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싶은 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조급함에 쫓길 때가 아니라 파도가 빠져나간 뒤 드러나는 진짜 옥석을 가려낼 때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투기 세력에게는 차가운 칼날이지만 준비된 실수요자에게는 따뜻한 기회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의 대혼란입니다. 매매가가 떨어지고 대출 연장이 막히면 전세 시장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에 손줄기가 서늘해지실 겁니다. 과연 202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 전세 대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 혹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만약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닥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지만 이번 정부의 대출 연장 불허 방침은 전세 시장에 전례 없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소위 갭 투자가 몰린 단지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존 전략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땀 눈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산소호흡기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다주택자라는 환자가 호흡기를 떼고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 병원비가 바로 여러분이 맡긴 전세 보증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당한 집주인이 당장 수억 원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너도 나도 급매물을 던지는 상황에서 집값마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역전세의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대출 연장을 허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폭탄의 도화선을 조금 길게 늘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폭탄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거나 집을 팔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자비 없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지금 당장 다시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의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라면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 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팩트는 차갑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제 마음은 간절합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니라 시장의 하락 기운이 전세 시장을 덮치기 전에 안전한 대피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전세 시장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에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전세가 역시 하락 압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집값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자산의 안전벨트를 꽉 조여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독 웃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흐르는 돈줄을 끊어서 억지로 흘려보내려는 약속의 땅, 말이죠. 부동산에 묶여있던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드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2026년 이후 대한민국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돔의 새로운 정착지를 공개합니다. 부동산 투기보다 훨씬 더 큰 수익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돔에도 성격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돈의 성격은 부동산 바라기였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에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지루하고 보수적인 돈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돈들이 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댐에 수문을 닫아버리자 닫혀있던 수조 원의 자금이 새로운 길을 찾아 무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모른 채 여전히 아파트 청약권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10년 뒤 대한민국 부의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선을 부동산에서 이곳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수로공사 비유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이라는 썩어가는 연못에 물을 대던 낡은 수로를 아예 콘크리트로 메워버렸습니다. 대신 그 물길을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K방산 같은 미래의 비옥한 들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벽지에 발려있던 죽은 돈을 꺼내어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돈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 속으로 무섭게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사실상 부동산 불패라는 종교에 내린 파문 선고입니다. 투기는 이제 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팩트는 날카롭습니다. 그동안 대출이자를 내며 집값이 오르길 기도하던 비용을 이제는 미래 가치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군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흐르지 않는 고인물에서 벗어나 거센 물살이 치는 혁신의 바다로 배를 띄워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길은 두렵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직시하십시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금리 구조를 뜯어고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엔진을 부동산에서 미래 산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이 거대한 도박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텅 빈 아파트 단지에서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영리한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라 변화를 수용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부가 던진 강력한 메시지와 돈의 새로운 정착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가 저물고 생산적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평범한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기, 최후의 승자가 되는 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1분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지난 10년의 노력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날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의 날카로운 칼날과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기,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최후의 행동감령을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경제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중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병원은 호흡기를 뗐고 환자는 스스로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빚이라는 가짜 근육으로 버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다면 연장을 기대하기보다 상환 계획을 최우선으로 세우십시오. 특히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과감한 자산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팩트는 차갑습니다. 버티기가 답이 아니라 먼저 파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령은 돈의 목적지 수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이라는 썩어가는 연못에 물을 대던 낡은 수로를 이제는 미래 산업이라는 비옥한 들판으로 돌려야 합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생산적 금융, 즉 인공지능과 혁신기술 분야로 자본을 이동시키십시오. 부동산 불패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심어야 합니다. 국가의 엔진이 바뀌고 있는데 홀로 멈춰 서 있는 엔진에 기름을 붓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기초 체력 강화입니다.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천수답 투자에서 벗어나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정부가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DSR을 강화하는 이유는 가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유동성이 확보된 자산 비중을 높이십시오.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와도 스스로 숨쉴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제 진심이 닿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했고 규칙은 새로 쓰였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겠지만 변화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유례없는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냉철한 분석과 따뜻한 조언이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가 바뀌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테마르기도 전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벌써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긴급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과연 은행들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덫을 놓고 있는 걸까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